저 선수는 도저히 제가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날 손흥민의 엄청난 돌패 상대 수비수가 결국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스톤 빌라 원정에서 한국이 낳은 자랑스러운 공격수 손흥민이 뿜어낸 폭발적인 속도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저지하려다 끝내 놓쳐버린 수비수는 바로 에즈리 콘사였는데 아무리 발이 빠른 그도 손흥민에겐 역부족이었던 셈이죠. 결국 콘사는 햄스트링 부상을 호소하며 무너지는 모습이 그대로 카메라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결코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기에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현재 27세,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던 콘사는 본래 번개 같은 기동력이 주특기였던 수비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에이스 손흥민 앞에서 도무지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빌라전에서 포착된 경기 주요 장면들과 영국 현지 팬들의 반응을 속속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에게 AF컵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기에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기 일정과 회복 시간이 채 72시간도 되지 않는 지옥 같은 스케줄이 그들을 덮쳤죠. 물론 변명 따위 통하지 않는다는 걸 토트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08년 이후로 무려 5,841일이라는 긴 세월 동안 트로피 하나 들지 못한 토트넘이기에 더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었죠. 유로파리그 역시 남아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우승 루트로 지목받았던 대회가 바로 AF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없는 파란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스날, 첼시가 순식간에 탈락해버리고 FA컵의 강자라 불리던 리버풀마저 대이변으로 무너졌습니다. 즉, 오랫동안 토트넘의 앞길을 막아서던 강팀들이 모조리 떨어져 나간 겁니다. 하지만 방심하긴 이릅니다. 맨시티, 뉴캐슬, 메뉴 같은 강호들도 여전히 우승 트로피를 노리고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일단 이번 한 판만 넘긴다면 토트넘도 우승 레이스에서 꿈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맞닥뜨린 상대가 만만치 않은 전력을 자랑하는 아스톤 빌라였던 것이 문제였죠. 경기 전 전문가들은 단 한 명의 플레이어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인데 빌라는 최근 두 번의 대결에서 4대1, 4대0이라는 참담한 스코어로 손흥민에게 제대로 당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팀 전체가 휘청거려도 손흥민만큼은 흐트러짐이 없었으니 빌라로서는 그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골머리를 앓았던 것이죠. 결국 오늘도 빌라를 악몽에 빠뜨릴 인물이 손흥민이 될 것인지 궁금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휘슬이 울리자마자 토트넘 쪽으로는 불길한 징조가 들이닥쳤습니다. 경기 시작 단 60초 만에 빌라가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토트넘 수비 라인이 일찌감치 무너져 버린 겁니다. 토트넘의 후방은 여전히 흔들렸고 볼 전개 과정은 계속 끊겼습니다. 공격은 압도당했고 공을 끌고 나갈 여유조차 없었죠. 그럼에도 손흥민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전방 압박부터 수비 지원까지 쉴 틈 없이 뛰어다니며 흐름을 바꾸려 노력했는데요. 그러나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점유율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고 전반전에만 빌라에게 11개의 슈팅을 허용하는 등 토트넘은 철저히 몰렸습니다. 이때 빌라 선수들은 손흥민에게 집중 견제를 퍼부었는데 손흥민 주변에는 항상 3명 이상의 수비수가 달라붙었습니다. 바로 에메리 감독 특유의 에이스 차단 전략이 작동한 것으로 어떻게든 손흥민만은 봉쇄하겠다는 노림수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철저한 압박 속에서 손흥민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전반 23분 드디어 손흥민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콜루셉스키가 중앙에서 오른쪽 무어에게 패스를 내주었고 무어는 순간적으로 뒷공간을 파고드는 손흥민을 포착했습니다. 정확도 높은 패스가 이어지자 손흥민은 수비진을 완전히 뚫고 단숨에 골문 앞으로 쇄도했습니다. 뒤이어 오른발 슈팅이 터졌지만 빌라의 골키퍼 마르티네스가 가까스로 막아내며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비록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이 장면을 기점으로 토트넘은 살짝 기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손흥민을 전담 마크하던 콘사가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고 쓰러지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의 폭발적인 질주를 막으려 전속력으로 따라붙다가 무리가 온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그는 더 뛰지 못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그 탓에 에메리 감독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예기치 못한 교체로 인해 빌라의 수비 라인이 급격히 흔들렸고 토트넘은 바로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을 축으로 방역이 시작되었는데 빌라 수비가 견고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시적으로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죠. 특히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빌라 수비진 전체가 휘말리는 듯한 모습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박스 근처로 공이 투입되는 순간만큼은 모든 시선이 손흥민에게 쏠렸습니다.
다섯 손가락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수비수가 손흥민 주변을 에워쌌는데 손흥민은 오른발로 슈팅 모션을 취하다가 재빨리 비수마 쪽으로 패스를 전환했습니다. 절묘한 연계로 수비들을 완벽히 제쳤지만 비수마의 슈팅은 아깝게도 수비수 다리에 맞고 굴절되고 말았습니다. 팬들은 놓쳐버린 결정적 순간에 한숨을 쉬었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후반 77분 포로가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가 손흥민에게 날아오자마자 빌라의 수비가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손흥민이 공을 살짝 흘려 단소에게 연결했고 골문은 사실상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소의 슈팅은 골대를 벗어나며 또 한 번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리고 후반 85분 토트넘이 프리킥 기회를 얻었을 때 키커는 역시 손흥민이었습니다. 빌라 수비진은 골문 근처에 온 힘을 쏟아 모았는데 손흥민은 그 수비 배치를 간파하고 났고 빠른 크로스를 빈 공간으로 보냈습니다. 그 순간 쿨루셉스키와 포로가 동시에 쇄도하면서 오히려 동선이 꼬이는 예상치 못한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포로가 서둘러 슈팅을 시도했지만 마르티네스 골키퍼의 선방에 또다시 막혀버립니다. 이 상황만 봐도 토트넘이 얼마나 즉흥적으로 플레이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손흥민의 번뜩이는 판단에서 비롯된 유리한 장면이었지만 막판에 팀 동료들의 의사소통 부재가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이처럼 완벽에 가까운 기회마저 허무하게 날려버리고 손흥민은 과연 어떻게 반전을 시도했을까요?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5분, 토트넘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여기서도 끝장을 볼 때까지 뛰겠다는 의지로 가득 찼습니다. 빌라가 후방에서 조심스럽게 볼을 돌리는 순간 먼 거리에서 순식간에 달려들어 압박을 가했습니다. 손흥민이 빠르게 태클에 성공하며 공을 빼앗자 토트넘은 다시 한번 공격권을 확보했죠. 쿨루셉스키가 재빨리 이를 마티스텔에게 전달했고 마침내 토트넘이 한 골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모든 시작은 손흥민의 끈질긴 추격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결말은 2대1 패배로 귀결되고 맙니다. 풀타임 내내 손흥민이 쉼없이 뛰어줬음에도 동료들의 지원이 부족했고 결국 운명의 결전에서 무너진 셈이었습니다. 손흥민에게 찾아온 단 한 번의 골 찬스도 무의로 돌아가며 아쉬움만 더욱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좌절 대신 도전 의지를 불태우며 마지막까지 스스로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날 손흥민의 볼터치 횟수는 겨우 23회로 팀에서 가장 적었다는 점이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토트넘이 거의 내내 숫에 몰리다 보니 손흥민도 결정적인 기회를 제대차돈에 제대로 잡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경기 전반에 흐른 답답한 기류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전방 압박을 37회 이상 시도하며 말 그대로 산소 탱크처럼 끝까지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특히 콘사가 손흥민을 따라가다 햄스트링을 잡는 장면은 손흥민의 한국산 폭발력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증명해냈죠. 번개불처럼 치고 나가는 가속력, 그리고 상대 수비의 멘탈까지 흔드는 스피드, 이것이 곧 이플 무대에서 여전히 손흥민이 톱클래스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그런 가운데 토트넘 팬들은 이번 패배에 대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말하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카라바오컵과 AA컵에서 단 일주일 만에 연달아 탈락한 덕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된 까닭입니다. 경기 도중 아스톤 빌라 팬들은 포스텍 감독을 비웃는 노래를 경기장 가득 울려 퍼지게 불렀습니다. 내일 아침쯤이면 해고될 거다라는 식으로 감독을 조롱했는데 정작 토트넘 팬들의 야유가 훨씬 더 거셌죠. 경기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레비 아우칠 구호는 끝없이 이어졌고 오랜 무관의 그림자가 다시금 토트넘에 드리워지는 형국입니다. 결국 토트넘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를 맞닥뜨렸으며 포스텍 감독의 경질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